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 빌라 거래 4개월 연속 상승, 왜 다시 몰리나? 4월 서울 빌라 매매량 3,434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일부 수요가 빌라로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의 수요자금 확대 정책과 전세 불안감, 수도권 전문임대 사업자 매수 증가도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빌라 거래가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수요가 빌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남 안 부럽다? 성동, 마포 아파트 3.3평방미터당 1억 돌파, 무슨 일이? 성동구, 서울 수파크로 리버폴에 전용 84평방미터가 34.9억 원에 거래, 3.3평방미터당 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동작구, 강동구 등에서도 3.3평방미터당 1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권 상승세가 주변 비강남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강남권 고급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남 3구의 지역에서도 억 단위 고가 아파트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강남 집값 회복에 따른 풍선 효과이자 비강남권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신규 입주 단지들의 실거주 수요와 전세 회피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개발, 서울시민도 투자자로? 지역 상생 리츠 첫 도입 추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B9 용지 개발에 지역 상생 리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서울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기존 리츠와 달리 지역 관계자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해 지역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타당성 분석, 2026년 공모, 2027년 시범사업 본격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 투자자 중심이던 기존 개발 방식과 달리 시민의 자본 참여를 통해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용지, 저이용 부지 등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도 있어 향후 부동산 투자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만 뜨는 게 아니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급증.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4월에는 14,0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난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우려, 전세값 불안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신규 공급 단지들, 용인, 광주, 김포 등 이 거래 회복세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주목할 점은 정권 교체기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보다 가격 부담이 적고 교통 여건이 좋아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SM스틸건설,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 등 다양한 기업들의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경기권의 향후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민도 몰랐다. 서울 아파트 옥상에 비밀 군시설 설치 논란. 서울 강북의 한 신축 아파트 옥상에 군사 대공 방어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설치되어 입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0년 재개발 당시 국방부와 협의해 조건부로 추진됐으나 입주민 다수가 설치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상황입니다. 향후 다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도 군사시설이 무단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로 충분한 고지 없이 진행된 점이 주민의 알 권리 침해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서초구 진흥아파트, 도봉구 창동 등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재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국방안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제도 개선과 정보 공개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더 어려워진다. DSR 3단계 시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 가산금리 적용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6,350만 원까지 축소될 전망입니다. 대출 여력 감소로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 전략, 재정비가 요구되며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등은 더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DSR 강화로 인한 대출 감소 영향이 수도권보다 지방보다 크며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한층 좁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 중도금 대출 조기 상환, 혹은 소형 평형대 주택 위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대출 여력 기반의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개발, 이제는 시민도 투자자, 지역 상생 리츠 본격 추진. 서울시가 지역 상생 리츠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개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첫 적용 대상은 SH공사가 개발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B9 블록으로 2026년 공모, 2027년 시범사업 본격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공택지, 민간협력 개발 사업, 저이용 공공부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 수익 배분 방식, 시민 우선 공모 등 제도적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화, STO 등 기술적 확장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모델을 통해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동행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집값도 반등, 건설업계, 세금 인하, 공급 확대, 요구.
역대 정부 교체기마다 집값이 상승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집값 72.5% 상승. 윤석열 정부 시절 집값 마이너스 6.15% 하락. 대한건설협회는 취득세 인하, 중대재해법 완화, 규제 개선 등을 새 정부에 공식 제안하며 건설 경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은 강남 3구 및 용산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해 규제 완화 및 공급 조절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서울은 상승세, 지방은 공급 조절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건설업계는 시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급 유연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가 향후 몇 개월 안에 실질적인 시장 반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